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선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정선 아나운서 약간 백설공주 같아요. 네. 예, 백설공주와 저는 약간 오늘 또 표독스러운 또 컬러를 입어가지고 약간 왜 그러십니까? 네, 정선 아나운서를 잡아먹을 것 같은 약간 독사가 가져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리포트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 보기 전에 요즘에 보면은 리포트 약간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몰려 있죠. 맞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다 보니 뭐 리포트도 대거 2차 전지 위주로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또 그거 피하느라 고심해서 오늘 리포트 종목 선정해 봤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도 많이 소개해 드렸고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그 외에는 뭐가 나오고 있는지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대한항공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3분기에도 견조한 화물 매출로 양호한 실적 전망이라는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목표가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37,000원을 제시했는데 오늘 두 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어제는 또 하향을 조정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짚어보면서 어떤 투자 포인트 제시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서 오늘도 대한항공은 일단 달리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보도록 할게요. 3.33% 오른 23,3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간밤 미국 항공주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기사 사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이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도 무려 25% 성장을 보였다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4분기 영업이익률도 처음으로 2019년도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월가에서도 이런 항공사에 대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항공사들은 코로나 회복 추세에 탄력받아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 국내 항공사들은 우려감이 섞인 시선과 함께 다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NH투자증권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목표가 하향 조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한 내용인데 지난달까지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대비 26%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니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대한항공 개별 기준으로 3분기 화물 수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그러니까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진단한 건데요. 포인트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여객 수요와 관련해서 회복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항공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연료비, 인건비 상승 부담이 이로 인해서 덜어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일단 모멘텀으로 제시하긴 했습니다. 네, 항공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한항공에 대한 실적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3분기 기대 이상의 화물 사업과 국제선 회복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8.5%, 영업이익은 43.8%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입국 규제 및 격리 완화 영향으로 해외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화물이 일단 65%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선과 국내선이 27%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27%의 국제선과 국내선 2019년 3분기 45.6%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국제선 탑승률도 무려 81%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화물도 체크해보면요. 이 화물 수송량과 운임이 전분기 대비 각각 8%, 13% 감소하면서 이 화물 매출액이 2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바로 노선별 매출
매출 비중 추이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월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폐지가 되면서 이 4분기 해외 여행 수요가 더욱 가파르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쪽이 국제 여객 노선별 매출 비중인데요. 아무래도 미주가 5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미주 노선이 4분기에도 탑승률 80% 이상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왔고요. 동남아 쪽이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무엇보다 이번에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인해서 일본행 이 티켓 판매가 급증하고 있죠. 이 부분도 더욱더 개선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반면 화물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도나 컨테이너선 수요 감소, 또 운임 하락으로 매출 감소가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호재성 뉴스도 오늘 있었는데요. 기사 사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발표하면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 유류 할증료 인하, 최대 24만 4,500원까지 전망하면서 이로 인한 항공주들이 조금은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재성 뉴스가 오늘의 주가 탄력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높은 수준의 화물 매출이 하반기에도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국제선 수요 회복도 더욱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 일단 최근에 4거래일째 주가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이 어떤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대한항공 최근에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아져 있는 주가의 상황입니다. 최근 반등이 조금 탄력적으로 나타났어요. 4거래일째 상승, 그리고 지금 차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승폭이 하루에 굉장히 높았더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2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네요. 다시 좀 좁혀서 보면은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올해 5월쯤이었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 잠깐 올랐던 주가는 지금 다시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앞으로의 국제선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된 여객 수요가 돌아서는 여부가 얼마나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지가 주가의 빠른 회복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가 차트까지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 열어봤으니 백화점 열어볼까 합니다. 네, 바로 롯데쇼핑이고요. 네. 기대되는 체질 개선이라는 보고서 제목과 함께 SK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나와라, 뿅! 네, 목표가로는 12만 2천 원을 제시했는데 보일까요? 그럼 착한 바로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가부터 먼저 볼게요. 롯데쇼핑은 0.66%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91,1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연 롯데쇼핑 지금 구간에서 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SK증권에서 목표가 12만 2천 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요, 리오프닝 효과가 직접 시현되는 백화점과 영화 부문이라면서 3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런 호실적 전망에 0.66% 상승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백화점 매출을 그래프로 볼 수 있다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 그림입니다. 리오프닝과 매장 MD 리뉴얼에 따른 고객 증가로 인해서 명품과 패션 모두 20% 내외로 성장해 3분기 백화점 성장률이 전년 대비 16.5%나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전년 동기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낮은 기저와 국내 패션 수요 호조로 증익 역시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전체 품목별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캐주얼 부분, 명품 부분 할 거 없이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라는 것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바로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영화 부분에서도 성장성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영화회사 롯데컬처웍스는 2배 이상의 이 객수 회복에 힘입어서 매출 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또 한산, 탑건 등 투자 배급한 영화의 흥행 역시 긍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러한 회복 추이에 대한 상승 탄력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영화 쪽 그리고 백화점 쪽에서는 눈에 띄는 성장성을 볼 수 있었지만
다만 하이마트 쪽에서는 국내 가전시장 침체로 당분간 실적 부진을 볼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리오프닝 효과를 확인해 봤고요. 이 외에 사업군도 많은데 그쪽에서는 지금 또 체질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체질 개선 중요한 포인트겠죠. 일단 슈퍼와 이커머스 쪽에서 체질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3분기 할인점 성장률은 3.7% 수준으로 이 재난지원금 기저효과를 고려했을 때 다소 부진한 성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일단 사업구조 비중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슈퍼는 8%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봤던 백화점과 전자제품은 23%대, 20%대를 확인하고 있고 이 슈퍼와 이커머스 1%와 8% 쪽에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슈퍼는 20년부터 단행한 점포 효율로 체질 개선 중이고요. 이커머스 사업부는 배송 축소로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적자 축소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점까지 고려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롯데쇼핑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목표 주가가 12만 2천 원이고요. 지금 구간 대비해서 상승 여력을 한 30% 정도밖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 좀 제한적인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낮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지금 9만 1천 원대에서 12만 2천 원대까지는 사실 올해 안에 이렇게 많이 올라도 우리 롯데쇼핑 주주분들이 마음이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더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뚜껑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죠. 네, SK 바이오팝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매출로 기업 가치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는 보고서 내용인데요. 상상인 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장 주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SK 바이오팜의 주가도 0.89% 오른 56,600원입니다.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무엇보다 매출을 견인해주고 있는 동사의 뇌전증 치료제이죠. 엑스코프리가 본격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매출은 지속해서 늘어왔는데요. 무려 2020년보다 작년에 770억 원의 매출 상승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내년부터 코로나19 환경에서 벗어나고 이 광고와 마케팅까지 활발하다면 본격적인 성장 더욱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매출이 증가한 부분을 함께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엑스코플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 중심의 매출에서 유럽 등으로 판매 지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는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고 또 이후 독일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 이미 수출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신약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판 허가가 난 두 가지의 신약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엑스코프리 외에도 수면 장애 쪽이죠. 이 기면증 치료제인 솔리암페토를 강한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19년에 미국에서 출시했고 20년 유럽에서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또 이로써 24년 영업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고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네,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도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주가의 흐름이 올해 내내 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지금 5만 원대까지 위협받았던 상황에서 다행히도 최근에는 5만 원대는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5거래일째 유입되고 있고요. 주가는 4거래일째 반등인데 올해 바닥권인 만큼 앞으로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을 두고 올해 주가의 회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K 바이오팜까지 세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